안녕하세요.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도입니다. 오늘은 나스닥 마이너스 30% 구간 진입할까?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그 나스닥이 끝났죠. 나스닥이 지났는데 그 3대 지수 연준 유동성 부양에 블랙 먼데이 딛고 6% 내외 급반등했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급등으로 장을 마쳤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전 세계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연준이 유동성을 늘리는 조치를 시행한 것이 효과를 발휘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 올랐냐? 그 다우존스는 5.2% 상승했고요. S&P는 6%, 그리고 나스닥은 6.23% 올랐습니다. 그 전날 12% 떨어지고 6% 오르면 많이 오른 건 거예요. 그 한 반토막으로 오른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6% 이상 떨어지면 6% 이상 떨어지면 30% 구간 진입합니다. 그 왜 올랐냐? 왜 올랐냐면 연준은 CP 매입 기구 설치를 통해 기업으로부터 단기 회사채를 직접 매입한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CPFF라는 게 이제 기업 어음인데요. 기업 어음을 그 매입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하루짜리 어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매입해야 될 거는 이런 것이 아니라 회사채. 회사채는 이제 CLO라고 해가지고 다른 거죠. CLO는 보통 장기입니다. 그래서 3년에서 5년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매입을 해줘야 시장에서 이제 환호를 할 텐데 솔직히 근데 그걸 매입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오를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도 회사채 매입은 했거든요. 그러고선도 양적 완화 제로금리 하고 회사채 매입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3월까지는 한 12월서부터 한 3개월 동안은 그 주가가 올라가는 게 좀 더뎠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그렇게 회사채 매입을 한다고 해가지고 바로 올라갈 거냐라는 것들은 좀 의문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 정부는 미국인들에게 수표를 지급해 코로나19 사태에 사용할 현금을 지원하는 방안 이것들을 이제 검토한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무느신 장관은 100만 달러까지 세금 납부를 연기해 준다. 기업은 1000만 달러까지 이자 및 벌금 납부가 연재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트럼프는 8,500억 달러 규모의 긴급 지출 계획을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할 것이다. 의회에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솔직히 그렇게 큰 조치는 없었어요. 이거 기업 어음 매입하는 것도 그렇게 큰 조치라고 볼 수는 없고요. 회사채 정도는 매입을 해줘야 이제 상황이 반전이 될 텐데 그 정도 급이 아니니까 이제 15% 떨어지고 6% 오른 거죠. 12% 떨어졌으면 12% 정도 올라줘야 되는데 그렇진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진 않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인베스팅닷컴에다가 미국 나스닥 선물에 이제 마이너스 3%가 뜨면 이제 알람이 생성되게 그렇게 해놨는데 그게 매일 뜹니다. 알람이. 요즘에는 매일은 아니지만 이틀에 한 번씩은 꼭 뜬다라는 거죠. 이틀에 한 번씩은. 그리고 보시면 여러 가지 지금 회사채 같은 경우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지금 연준이 툴이라는 게 있는데 툴스라는 게 있는데 이런 도구들을 지금 하나하나씩 지금 사용하게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경기 부양 정책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의 원인은 뭐냐? 감기죠. 감기로 인한 이제 셧다운 이건데 이게 셧다운이 공장 셧다운하고 지역사회 락다운이 있는데 이런 이 여러 가지 것들이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 같은 경우가 지금 굉장히 많이 퍼져나가고 있고요. 이탈리아뿐이 아니라 프랑스, 독일 이런 데도 다 퍼져나가고 있고 그래서 여기는 아예 대놓고 이제는 사람을 이제 추적해가지고 하는 거는 이미 끝났다. 물 건너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냥 전체적으로 한 70%에서 50% 정도는 무조건 감염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감염이 돼서 내성 키우자.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드라이브 스루 해가지고 이제 감염에 대한 확진 판정은 굉장히 빨라졌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진료를 받으려면 돈을 내야 되는데 워낙 비싸기 때문에 이것도 되게 힘든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냥 세금 뿌리고 세금 유예해주고 그다음에 현금 찍어가지고 어떻게든 좀 막아보려고 하는 생각이 아닌가라는 거죠.
그래서 그 뭐 지금 주식에 들어가야 될 때냐 그렇다고 보면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아직은 아닌 게 왜냐하면 일단은 달러 인덱스가 지금 꺾이질 않았어요. 꺾이질 않았고 여기 달러 인덱스 보시면 달러 인덱스가 오르고 있죠. 이렇게 예,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으니까 이게 좀 꺾여야 그때 일단은 뭐 꺾여야지 돈이 달러 쪽을 모으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 이게 주식으로 간다라고 볼 수는 있죠. 볼 수는 있습니다. 이것도 뭐 확실하게 꺾인 다음에 이제 봐야 되는데 볼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 언제 이거를 뭐 꺾이는지 보고 들어가냐라고 하는데 그 실제로는 이게 달러 인덱스가 꺾이면요. 꺾이면 이게 한 3월 10일 정도에 꺾였는데 2008년도 같은 경우는 3월 10일 날 이렇게 꺾였거든요. 꺾였는데 매뉴얼대로 하면 9월 1일 날 들어가야 됩니다. 예, 마이너스 3%가 한 5월 달에도 한번 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9월 1일 날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한번 꺾였어요. 꺾였는데 그러면 한 4월쯤 보면 확실히 이렇게 꺾여서 이렇게 봉이 나타나거든요. 이렇게 이게 이제 저점 찍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이게 봉이 나타나면 4월에 들어가도 어디보다 빨라요? 9월보다 훨씬 빠르다라는 거예요. 매뉴얼대로 했을 때보다. 매뉴얼은 한 마이너스 2% 정도 좀 싸게 삽니다. 근데 아주 싸게는 못 사요. 그러면 한 달 후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게 싸게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봉이 여러 개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때 이제 분할 매수를 해야겠죠. 근데 일단은 뭐냐, 지금 달러 인덱스 자체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몇이냐? 99.51. 뭐 장난 아니죠. 지금. 그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에는 89였어요. 89. 근데 이제 한국이 워낙 취약했기 때문에 뭐 1,600원까지 갔습니다. 예, 이때 당시에. 근데 지금 현재는 1,600원까지 간 건 아니고 1,250원 상태에서 계속해서 버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그 나스닥 지수를 보면 이게 떨어지는 게 더 가파르고 좀 오르고 떨어지는 게 가파르고 또 오르고. 그러니까 뭐 하루 오르고 이틀 떨어지거나 아니면 하루 올랐는데 심하게 떨어지거나 이렇게 12%씩 지금 이러고 있어요. 지금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꼭 뭐 톱니바퀴 같아요. 이게 한번 들어와라. 예, 들어오면 내가 확 찔러주겠다 이렇게. 예, 확 찔러주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들어올 테면 들어와 봐라. 예,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이거는 그 나스닥 지수입니다. 나스닥 지수. 그래서 아직은 그 달러 인덱스가 꺾이질 않았으니까 현재는 뭐 지금 진입할 때는 아니다. 예. 근데 이제 마이너스 30% 구간을 들어왔었죠. 어저께. 예. 지금 보시면 이제 7072인데 그 어저께 이제 6800 정도를 들어왔습니다. 근데 몇 프로 올랐어요? 예, 6% 정도 올랐죠. 6% 넘게 올랐습니다. 나스닥이. 그러면 그 예를 들어서 말뚝박기를 한다라고 하면 30% 구간에 말뚝박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뭐 6,800 정도의 이제 말뚝박기를 하는데 어저께 같은 경우는 10시 반에 시작을 해가지고 이때 올라가다가 확 떨어졌어요. 그래서 6,800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10%를 사는 거죠. 10%를 샀어요. 10%를 샀는데 만약에 이게 더 떨어진다. 자는 거죠. 이때 자고선 새벽에 봤더니 더 떨어졌다. 뭐 한 5% 떨어졌다. 그럼 뭐예요? 말뚝 박은 거죠. 여기다가 30% 구간에다가 말뚝 박은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올랐습니다. 6%나. 그럼 뭐 해야 돼요? 팔아야죠. 장 끝나기 전에. 빨리 팔고 뭐 해야 됩니까? 아직은 주식 살 때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수익을 얻고 그 다음에 다시 마이너스 30% 구간 올 때까지 또 기다렸다가 마이너스 30% 구간 6,800에 오면 그때 한번 사는 거죠. 10%를. 사요. 근데 더 떨어져. 다음날 또 떨어져. 그럼 뭐야? 말뚝 박은 거죠. 근데 올라.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오르면 일단 파는 거죠. 파는 거죠. 예. 팔고 다시 마이너스 30% 구간 올 때까지 또 기다리는 겁니다. 예. 좀 약간 변형된 방법이긴 한데 이렇게 좀 다시 올라가면 이 구간에서만 이제 하는 거예요. 어차피 이게 쭉 구간이 내려가서 40% 구간 간다. 그렇게 이게 팔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말뚝을 박았기 때문에 50% 구간 기다려야 되죠. 예. 근데 어저께 같이 이렇게 잠깐 떨어졌다 올랐다 그러면 망설이지 마시고 무조건 사세요. 만약에 말뚝을 박으려고 생각을 했다. 난 10% 정도는 말뚝을 박겠다. 1, 2등 주식, 세계 1, 2등.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사세요. 사시고 떨어졌다. 그리고 새벽에 일어났는데 거의 6,800 근처다. 그럼 일단 사시는 거죠. 엄청 떨어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내일 새벽에. 일단 사는 거죠. 그런 다음에 보니까 다음날 또 떨어지고 있어. 그리고 이제 다음날 진짜 떨어졌어요. 그럼 말뚝 박은 거고, 다음날 또 데드캣 바운드로 또 올라갑니다. 예? 데드캣 바운드로 올라가면, 그때는 보고 올라갔을 때 또 파는 거죠. 그리고 장 끝날 때쯤 보면, 이게 6,800에 또 와 있다. 그럼 또 파는 거예요. 예.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뭐 꼭 이런 얘기를 꼭 제가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말뚝을 박았는데 올랐다 그러면은 올랐을 땐 파시고 다시 떨어질 때 그때 다시 말뚝을 박으셔라 라는 거죠. 근데 더 밑으로 내려갔다 뭐 35% 구간, 40% 구간까지 내려갔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말뚝 받고 끄십니다. 그때는. 그 연준이 그래서 그 왜 올랐냐 이렇게 보니까 연준이 그 유동성 매입 이런 것들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 그 회사채 시장이 장난 아닙니다. 예, 회사채 시장이 장난 아니고요. 아 이거 좀 빼먹고 한 게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어저께 달러 인덱스가 그 지금 현재 환율 있잖아요. 이거 달러 인덱스. 달러 인덱스가요. 지금 99인데 이 정도면 진짜 역대급이거든요. 굉장히 높은 그 달러 인덱스를 보이고 있고 지금 달러가 마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 다른 나라들 있잖아요. 다른 나라들 뭐 유로화, 엔화 이게 다른 나라들이 어저께 1.5% 이상 올랐습니다. 1.5% 이상 올랐고요. 뭐 엔화 이런 것들보다 달러가 더 강세입니다. 초강세예요. 지금 달러가 엄청나게 강세입니다. 근데 원화만이 1.5%가 아니라 0.7%이 정도 수준에서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1240원 넘어갔더니 미친 듯이 한국에서 방어를 하더라. 그래서 1238원 막 이런 식으로 내려가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1250원 넘어가면 더 이상 뭐 사라 팔라 예, 이런 얘기 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예. 그 이유가 뭐냐면 1250원이 넘어갔을 때 그 우리나라 이제 그 외국인들이요. 우리나라에 주식하고 채권을 갖고 있죠. 주식하고 채권을 갖고 있는데 주식을 팔고 채권을 사는 경우가 많아요. 채권을 사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1250원을 넘어가면 환차선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식도 팔고요. 예, 채권도 팔아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뭐가 열려요? 헬게이트가 열립니다. 헬게이트가. 그래서 1250원이 넘어가면 상방이 없다. 하방은 뭐 1150원 정도 되겠죠. 하방은 있어요. 예. 근데 1250원이 넘어가면 상방이 없습니다. 예.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통화스와프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통화스와프요. 2008년도 10월 30일 날 했습니다. 10월 30일 날 했는데요. 그러고 나서도 두 번 정도 더 1,400원에서 1,250원, 1,600원에서 1,250원 사이를 왔다 갔다 두 번을 더 했습니다. 이때가 10월 30일 그리고 이때가 3월까지 두 번을 더 왔다 갔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통화 스와프를 한다고 해가지고 달라진 점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 통화 스와프가 문제가 아니고 달러가 얼마나 귀하게 시장에서 그렇게 나오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연준이 지금 무슨 조치를 했냐면 5천억 달러 3개월 레포 유동성 긴급 확대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레포 시장에다가 5천억 달러를 3개월 동안 긴급 뿌렸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채권 매입 뿐이지 솔직히 회사채 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일로 사는 게 있는데 그거를 계속해서 매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고 근본적인 대책은 어디 있어요? 의회에서 회사채 사는 걸 승인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2008년도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어도 별거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 한 3월까지는 계속 올랐다라는 거고. 그리고요, 지금 문제는 뭐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한 뭐 이런 것들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코로나 같은 경우도 민주당이 꼭 그렇게 해줄까라는 것들이 좀 있어요. 예, 그렇게 해줄까. 회사채를 매입하는 걸 승인해줄까. 워낙 이제 어려워지면 해줄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그 의회에서 그렇게 해줄 만한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예, 타당성 있는 명분은 회사가 몇 개 부도나야 됩니다. 부도나고 뭐 주가도 확 빠지고 예, 뭐 주가 빠지는 것 같고는 안 될 것 같아요. 뭐 실업률도 이제 굉장히 높아지고 그 다음에 뭐 경기 선행 기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안 좋게 나타나고 이 정도는 돼야지 의회에서도 좀 승인을 해주지 않을까. 근데 뭐 전격적으로 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고요. 그러면서 지금 유가가 얼마냐? 유가가 얼마냐면 유가가 지금 26달러입니다. 예, 26달러예요. 그래서 26.92달러인데 그 사우디가요 한 번 한다면 하는 놈들이에요. 일단 시작했으면 최소한 3년 정도는 합니다. 뭐 3년이 아니라 한 2년 정도 할 수도 있죠. 근데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예, 26달러까지는 아닌데 한 30달러까지 간 적이 있었죠. 그때가 2016년
2016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셰일가스 업체들이 시장 점유율을 잠식하고 있었죠. 그래서 사우디에서 증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셰일가스 업체를 죽이겠다고. 그래가지고 셰일가스 업체를 죽이겠다고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사우디가 이제 물러났죠. 물러났는데 지금 회사채 시장에다가 유동성 공급하는 게 이 회사채 시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사채, 그러니까 셰일가스 업체 때문에 그런데 그때 이제 돈 번 기업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어떤 기업들이 돈을 주로 벌었냐? 이게 이제 2016년 1월 기사인데, 뭐냐 하면, 개인은 이제 까졌죠. 예, 엄청나게 까졌습니다. 이렇게 까지고, 예, 뭐 조선소 뭐 이런 데 다 까집니다. 예. 이게 이제 유가가 높았을 때, 조선소 같은 경우는 이제, 드릴십을 통해서 심해에 있는 유전을 퍼내려고 하는 건데, 뭐 유전, 유가가 떨어지니까 30불까지 떨어지니까 뭐 이게 되나요? 예, 안 되지. 그래서 엄청 망했고, 개인들은 이제 이게 적응을 못한 거죠. 이때 이제 외국인들하고 기관이 돈을 벌었는데, 얘네들이 주로 투자한 데가 어디냐? 보시면, 롯데케미칼, S오일, 그죠? 예, SK이노베이션, LG화학, 그리고 하나케미칼, 뭐 이런 데죠. 주로 이런 데가 어디입니까? 예, 정유회사입니다, 정유회사. 정유회사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죽는 소리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의 셰일가스가 단가가 훨씬 낮다. 그래가지고,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어디 있습니까? 지금 미국에다 공장 지었죠. 그래가지고, 이 롯데케미칼이 신의 한 수다. 이랬었는데, 지금 사우디가 어떻게 했어요? 사우디가 증산하면서 20달러대까지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제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더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거, 미국 쪽으로 다 옮겨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지금 치킨 게임 들어갔죠. 사우디에서. 그러면서 사우디가 어디 밀어줍니까? S오일이나 아니면 현대오일뱅크 같은 데 밀어주겠죠. 현대오일뱅크. 그러니까 뭐 롯데케미칼이나 이런 데도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케미칼이나 뭐 많이 떨어졌으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주가를 확인을 안 해봐서 그런데 이런 데들이 뭐가 좋냐면 어차피 정제 마진 높아요. 어느 정도는 됩니다. 근데 유가는 낮아졌잖아. 예.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 갭이 생기죠, 갭. 이게 셰일가스 때문에 다른 지난 해까지는 뭐가 안 됐었냐면 이 갭이 줄어들지 못했어요. 그래서 갭이 얼마 없어가지고 오히려 마이너스다 이런 경우가 많았고 지금 미국으로 셰일가스로 옮겨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지금 사우디가 치킨 게임을 하면서 이 갭이 벌어졌죠. 그럼 뭐가 좀 좋아집니까? 다음 분기에 영업이익률이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확 튀고 올라가는 거예요. 134%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그죠? 예.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럴 가능성은 있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우리 개미들도 이런 것들을 좀 국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 근데 지금 소비가 줄었기 때문에 얘네들이 그렇게 돈을 더 벌 것이냐라는 거는 뭐 벌지 안 벌지는 잘 모르겠어요. 석유 소비가 줄어드니까 이때는 석유 소비가 줄어든 때는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영업이익률은 그나마 좋긴 좋아진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을 좀 유심히 살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예. 좋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시장 점유율을 늘리는 데는 뭐 사우디 같은 데는 정유회사 지분을 주로 사요. 왜 그러냐면 아무리 싸게 한다고 해가지고 자기네 석유를 사주진 않거든요. 그래서 시장 점유율을 늘릴 때는 정유회사 지분을 이빠이 확보를 한 다음에 그 정유회사를 통해 가지고 시장 점유율을 높이죠. 그 싼 거를 막 밀어내면서. 그래서 한국의 현대오일뱅크나 아니면 S오일 같은 데가 있는 겁니다. 그래 결론입니다. 오늘 결론이 뭐냐? 나스닥 마이너스 30% 구간인 6,872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몇 프로만 떨어지면 돼요? 6%만 떨어지면 됩니다. 근데 오늘 몇 프로 떨어지고 있어요? 마이너스 3% 이상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선물이. 그러니까 잘 보시고 뭐 장 초반에 뭐 6%까지 떨어지면 그때 한번 들어가 보시고 그리고 혹시나 장 막판에 뭐 마이너스 6% 정도 떴다. 그러면은 뭐 말뚝을 박아도 됩니다. 말뚝 꼭 박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게 떨어진 다음에 다시 오르잖아. 그죠? 예, 다시 오르면 시초가에 또 파는 거죠. 예. 그 30% 구간에서 방어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예, 방어할 가능성이 커요. 이게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왜냐하면 이제 마이너스 30% 구간이 떨어져 버리면 그다음에 뭐가 됩니까? 뭐가 되냐면 리세션이 오는 거죠. 근데 이거 뭐 단타로 치겠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나는 마이너스 30% 구간에 10% 정도를 받겠다라고 생각한 사람만 그렇게 하세요. 그랬다 더 떨어지면 또 이제 뭐 욕하고 난리가 날 테니까. 예. 떨어지면 말뚝을 박자라는 거고 환율은 정부에서 지금 방어를 하고 있지만 1250원 넘어가면 헬게이트 열립니다. 그래서 1250원 이상에서는 뭐 맘대로 하세요. 예, 물어보지 마시고
그리고 달러 인덱스는 아직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식 살 때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예, 주식 살 때는 아니고 한국 정유기업에 주목하자. 이게 이제 오늘 오늘 나스닥 마이너스 30% 구간 진입할까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